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 이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시청하시는,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3월도 중순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봄 이사철을 맞아서 서울과 수도권, 특히 인천, 수도권 중에서는 눈에 띄는 지역은 서울, 강남, 동작, 광진구 이런 지역들의 집값이 좀 변화하고 있고 인천 지역도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최근 들어서 화성 그런 시가, 그 다음에 그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는 도심권에 지금 집값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인데요. 저도 오늘 상당 고객이 있었는데, 그 강북 지역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5천만 원 정도 오른 가격에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인도권을 잠깐 갔다 왔는데 인도권의 아파트를 좀 사도 되는가, 이런 질문 최근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월 들어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의 동향이죠. 그 다음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단계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하락폭이 둔화되거나 보합세로 전환되었다. 그런 가운데 강남과 동작구, 광진구 이런 집값들의 집값이 일부 지역이 국지적으로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많이는 오르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집값이 이사철 성수기를 맞아서 국지적이지만 올랐다라는 점은 상당히 주목이 되고요.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또 그리고 성동이라든지 용산의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면 서울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 보합으로 전환되거나 상승 전환된 지역들이 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남구라든지 성동구, 광진구 이런 지역이 좀 대표적이고, 좀 주변 지역 중에서는 중랑구도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관악구 지역도 보면 상당히 하락폭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은 교통망 확충 계획에 따른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좀 되고 있죠. 아무래도 집값이 좀 싸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 GTX,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던 이런 교통망 확충 효과가 집값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계동, 중계동, 중소형 아파트와 영등포구의 이제 대림 당산 지역이 대표적이죠. 용산구는 이천동하고 산천동 이런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매물이 감소하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마포도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사는 마동성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집값이 3개월째 내리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이제 국지적으로 나타나는가?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래도 봄이사철의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생아 특례 대출로 인해서 젊은 세대가 이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워낙 금리가 싸잖아요. 최저 금리가 1.6인데 또 여기 추가로 보면 더 금리를 낮출 수가 있다 보니까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집을 사는 그런 2년 이내에만 이제 아이를 낳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대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6월 말 이후에 제기가 되니까, 아직 금리가 많이 내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쯤 어차피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내리면 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왜 일산이나 경기 북부는 또 오르지 않는가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수요 곡선의 이동의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제가 살집발집 책도 그렇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가끔씩, 이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일반인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전문가도 아는 사람을 별로 보질 못했는데, 부동산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 수요 공급의 곡선이 나오는데, 집값이 오르려면 수요 곡선이 우상향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구가 증가해야 돼요. 인구 증가 너무 당연하죠. 두 번째는 소득 증가, 세 번째는 인프라 증가를 꼽아요. 인프라라 그러면 교육이나 교통, 뭐 많은 게 있죠. 공원도 인프라, 또 쇼핑 이런 것들도 인프라에 속하는 것이죠. 네 번째가 주거 트렌드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요가 트렌드의 변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지역, 어떤 아파트, 뭐 예를 들면 강남의 새 아파트라든지 또 평형으로 보면 30평을 선호한다, 이런 걸 의미하죠. 그게 늘어나야 돼요. 너무 당연하죠. 그 다음에 대체 불가성, 이게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럼 뭘까요? 강남이나 마용성 이런 지역들은 대체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강화문도, 용산도. 그러다 보니까 다시는 이런 지역이 제2, 제3의 비슷한 입지, 이런 아파트, 강남이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 불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강남은 늘 부자들이 살고 있고 주거 사다리의 정점에 있고 또 누구나 앞으로 돈만 벌면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5가지, 6가지 요인에 의해서 곡선이 수요가 증가하면, 그러면 결국은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 수요 증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직 상승이 일어난다. 그런 설명이 부동산 경제학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궁금하시면 이 부동산 애널리스트 교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인데 3월 25일 날 개강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여러 사정이 있어서 요즘 뭐 선거가 돼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또 뭐 강사분 중에서도 좀 피치 못할 해외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렇게 좀 연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공부를 좀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희 한국자산관리연구원으로 전화를 주셔도, 이 방송을 애청하는 분들은 좀 특별하게, 그렇게 되면 저희 쪽에서는 그래서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 장학생 혜택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저희 연구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최우선 본부장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올 봄에 결혼을 하거나 또 올해에 집을 좀 봄에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지금 집값이 좀 오르고 있어요. 좀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 이 얘기 먼저 하고, 올 봄에 집을 마련하는 것은 뭐 최선이 아닐지 몰라도 차선책은 된다 하는 말을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급하게 올해 뭐 결혼이나 이사 때문에 또 내 집을 이제 자가주택을 소유해야 되지 않는다면, 저는 4월 10일 선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선거가 하나의 분수령이 되죠. 예를 들면 뭐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가, 안정적인 국정이 뭐 그렇게 되는 게 좋다가 아니에요. 선거 개입이 아니라, 아시잖아요. 정부 여당이 주도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좀 시장을 안정시키는 활성화 정책을 펴려면 뭐 국회의 동의도 필요한데, 입법이죠.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보다는 뭐 그렇게 될 때를 가정하고, 시나리오가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부동산 PF 문제, 요즘 태형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잘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또 일파만파 악영향을 어떻게 줄 거예요. 그게 이제 6월 말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집값이 오르더라도 크게 오르지 않으니까 상반기까지는 좀 지켜보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미국 금리도 내리고 또 우리의 시장도 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잖아요. 시장도 좀 안정되고, 또 이제 부동산의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좀 받쳐준다면
이 하반기 정도에 집을 사는 것도 저는 괜찮은 전략이다. 그리고 서울이 오르고 나면 아까 인도권이라든지 이제 오늘 뭐 용인을 다녀왔거든요. 뭐 다른 일 때문에 다녀왔는데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뭐 그런 법칙이라도 알고 계시면 앞으로 내가 내 집 마련을 언제 해야 할지, 또 어떠한 전조 현상, 선행 지표를 봐야 할지, 또 언제쯤 예를 들면 강남에 집을 사는 분들은 지금 이미 강남은 급매물도 사라지고 좀 집값이 좀 오르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한강변 중심으로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복잡한 걸 어떻게 내가 그냥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살집 팔집 책도 한번 보시고, 두 번째는 부동산 애널리스트 교육에 오시면 확실하게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투자 가치, 투자 타당성, 미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뭐 280만 원인데 30% 할인하면 200만 원 정도 되겠죠? 얼마 돼.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부동산 가격이 내릴 때 이럴 때 최적의 공부 적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강남의 집값이 좀 오르고 있고, 서울에 지금 낙폭이 둔화되고 있고, 또 일부 지역, 경기도와 인천 지역까지 교통망이 확충되는 지역, 산업이 활성화되는 지역 위주로 집값이 좀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